논리함수, 찾기함수, 텍스트함수, 정보함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떠한 함수들인지 알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 각 대리점별 최다 판매 제품의 제품명을 표 1의 B2셀부터 F2셀 영역을 이용하여 G3셀부터 G6셀 영역에 표시하시오. 자, 대리점별입니다. 각각의 대리점별로 최다 판매 제품의 제품명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인덱스, 매치, 맥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라. 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세 가지 함수인데요. 자, 인덱스라는 함수 안에 매치가 들어가고 매치 함수 안에 다시 맥스가 들어가는 형태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형태는 요거밖에 없어요. 인덱스가 나오는 거는. 자, 그러면 각각의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시트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 대리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이 있어요. 자, 여기에 종로 지점, 동대문 지점, 서대문 지점, 남대문 지점이 있는데, 자, 이 각각의 지점별로 지금 데이터가 PDP도 있고, DVD도 있고,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MP3도 있고, 컴퓨터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뭐냐라는 거죠. 가장 많이 팔린 걸 확인하려면 수치를 확인해야 돼요. 자, 수치를 확인한 다음에 가져올 값은 해당 제품명이 되겠죠. 가져올 값은.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숫자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max라는 함수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자, ma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당연히 컴퓨터가 되겠죠.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ma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줍니다. B3부터 F3셀까지의 범위를 잡아주니까 144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그냥 드래그 하게 되면은 순서대로, 자, 순서대로 뭐 가장 많이 팔린 제품들 나오겠죠.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수치가 아니라 이 수치에 대한 제품이 궁금한 거예요. 자, 이 제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매치와 바로 인덱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인덱스라는 함수는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자, 일단 기준 범위가 나오게 되고, 자, 기준 범위, 이게 기준 데이터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행번호와 열번호,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기준 범위가 나오고 행번호하고 열번호.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 범위를 찾을 때 만약에 인덱스하고 그냥 이 max라는 함수만 이용을 한다면 내가 이걸 구한 다음에 이거를 바로 위로 올라가야 되죠. 제품이니까. 그러면 딱 정해진 값이 있습니다. 정해진 값은 뭐냐면 행은 내가 지정한 범위에서, 자, 범위는 이만큼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제품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검사를 해줘야 되니까 범위를 잡은 다음에 행은 1행이 되는 거죠. 내가 잡은 범위에서 순서대로 1, 2, 3, 4, 5행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기준 범위는 B2셀부터 F6셀까지가 될 것이고 행은 고정값입니다. 자, 행은 이렇게 1로 바뀔 것이고 궁금한 건 이제 뭐예요? 열값. 어떤 열과 맞아떨어지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1번 열, 2번 열, 3번 열, 4번 열, 5번 열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에 대해서 몇 번째 열에 그게 존재하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기 위해서 이 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매치라는 함수가 돼요. 자, 매치 함수는 값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찾는 값입니다. 찾을 값이라고 해야겠죠? 찾을 값. 자, 이 찾을 값에 대해서 어느 범위에서 찾을 건지. 그러면 찾을 값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해당되는 범위 값이 나와요. 자, 찾을 값과 범위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옵션 값,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건지 아니면 큰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내가 찾을 값의 근사한 값 있죠? 그 근사한 값을 찾기 위해서 가장 큰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
또는 가장 작은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래서 근사값을 찾을 건지, 그래서 각각 옵션이 0, 뭐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옵션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다 간단하게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계산법이 되는데, 이 찾을 값이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찾을 값은 궁극적으로 최대값이 되겠죠. 가장 많이 팔린 제품, 그죠? 수량. 여기에 바로 뭐가 들어가면 돼요? 맥스가 들어가면 되네요. 맥스 함수가. 아하, 이제 원리를 알겠습니다. 자, 인덱스 안에 내가 찾을 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궁극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행번호를 구해야 되니까 1로 고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열 찾아다녀야 되니까 바로 매치가 열 부분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찾을 값이 맥스로서 구할 수가 있다. 요런 형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한번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자고요.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max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자, max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종로 지점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도대체 몇 개나 팔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340 나오네요.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찾는 값이에요. 요게 찾을 값. 자, 이것을 어디에다가 넣는다? 매치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매치라는 함수로 이렇게 앞뒤에 일단 감싸겠습니다. 자, 매치라는 함수를 보니까 매치의 lookup value라고 나와요. 자, 이 lookup value가 바로 찾으려고 하는 값이다. 찾을 값이다. 나는 여기서 최대값 찾은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도대체 몇 번째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몇 번째 열에 있느냐. 그러니까 lookup array가 바로 뭐냐면 내가 찾을 값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 범위를 잡아줘라. 이 범위는 연속된 셀 범위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아줄 때 우리 범위 값은 어떻게 잡아주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내가 맥스로 찾은 이 값 범위에서 도대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몇 번째에 있느냐. 그래서 1340은 내가 지정한 데이터 범위에서 몇 번째? 5번째 열에 있는 거야. 구해지죠.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예요. 아, 결국에 매치에서의 나오는 매치하고 맥스를 썼을 때 맥스의 범위와 매치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거의 이거는 공식화되어 있어요. 자, 두 개의 범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범위가 어때요? 똑같다, 동일하다. 자, 이제 매치 타입이에요. 매치 타입은 되돌릴 값을 표시하는 숫자로서 1을 쓰거나 0을 쓰거나 마이너스 1을 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똑같은 값을 찾아야 되니까 똑같은 값은 0입니다.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같은 값이 없어. 같은 값이 없는데 근사값을 찾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340이 없어요. 그래서 1340보다 큰 값들, 뭐 1350, 1360, 70, 80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거나, 또는 1340보다 작은 값들, 1330, 1300, 1200 이렇게 작은 값들이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큰 값,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가 되죠. 그럴 때 숫자 값인 1이나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큰 수들 중에 가장 작은 값 또는 작은 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을 때 사용하는 옵션 값이 1과 마이너스 1이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치까지 만들어 놨고요. 결과값은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는 5가 나옵니다. 자, 5가 나왔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채우기 핸들 내려보면은 자, 5, 1, 4, 3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큰 제품, 이건 1번 열이니까 요게 되겠죠. 1300 맞죠? 자, 4니까 네 번째 4번 열 720 가장 큰 값 맞나요? 맞네요. 자, 3번 세 번째 열 930 맞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치로 해당 열번호를 찾아냅니다. 지금 우리는 뭘 구한 거라고요? 열번호를 구한 거예요. 자, 궁금한 건 뭐라고요?
바로 제품명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인덱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인덱스로 이렇게 또 묶어줄게요. 앞뒤에 묶어서 인덱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인덱스에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옵션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가 나오고 매치가 나오고 그 다음 맥스가 나옵니다. 자,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은 뭐라 그랬죠? 이 매치라고 하는 거는 로우 넘버 컬럼 넘버 중에서 로우 넘버는 1로 고정이 되어 있었고요. 바로 컬럼 넘버였죠. 컬럼 넘버. 따라서 컬럼 넘버였으니까 요걸 복사해서 잘라내어서 밑에다가 넣어도 되는데 앞에다가 간단하게 콤마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자, 인덱스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열 번호는 다섯 번째. 자, 로우 행번호는 1번이라 그랬죠. 무조건 고정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어레이는 범위 값이에요. 자, 범위 값은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 자, 1번 행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끝까지. 자, 이 범위는 기존의 매치하고 맥스 범위보다 약간 큽니다. 네, 약간 크게 지금 잡았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요만큼만 잡아버리게 되면 요거는 값만 찾아오는 거죠. 궁금한 건 뭐였으니까? 궁금한 거는 제품명이었으니까 나는 제품명을 가져올 거야.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범위 자체를 B2부터 FE까지 정말 궁금한 것만 이렇게 범위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편하게 이렇게 넓게 잡은 것 뿐이다. 자, 대신에 채우기 핸들로 내려서 연속으로 데이터를 찾아야 되니까 이 어레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따라서 F4 절대 참조. 만약에 딱 하나만 찾고 말 거라면 굳이 뭐 절대 참조로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범위 안에서 자, 행번호는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고, 자, 열번호는 1이 될지 2가 될지 3이 될지 4가 될지 5가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하되 그 안에서 최대값 찾아야 되니까 맥스라는 걸로 썼다. 됐습니까? 네, 원리만 알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살짝 바뀌어가지고 인덱스 매치 민 함수를 쓰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세 번째로 큰 값 그러면 라지 함수, 두 번째로 작은 값 그러면 스몰 함수, 이렇게 함수가 이제 바뀌어서 출제가 될 수는 있어요. 자, 어쨌거나 확인을 눌러보니까 자, 최다 판매 제품 컴퓨터가 잘 나옵니다. 채우기 핸들로 내려볼게요. 자,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자, 각각 PDP, MP3, 디지털, 카메라.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함수가 여러 개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당황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고 우리가 그냥 찾는다라고 했을 때,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순서로 이걸 풀어야 되는가, 자, 이것만 단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의외로 굉장히 쉽게 풀린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었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표 2에서 등급을 계산하여 G10부터 G16 영역에 표시하시오. 각 과정별 서울, 부산, 광주의 평균을 구하여 등급을 표시하라. 자,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평균 구하는 거는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딱 생각이 나야겠죠. 자, 등급은 등급 기준표를 참조하라. 자, 등급을 계산을 하는데, 등급을 구하는데 등급 기준표를 써야 된다. 이거는 참조 함수네요. 어떤 표를 봐야 된다면 VLOOKUP이나 HLOOKUP, 버티컬 세로 형태의 표는 버티컬 VLOOKUP, 가로 형태의 표는 호리즌털 HLOOKUP이라는 함수를 얼른 생각을 해야 되고요. 표시예, 자, 표시예는 자, A 다음에 뒤에 등급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글자를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셀 서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AND 연산자 이용해서 데이터 연결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HLOOKUP 함수, 가로 형태 표에서 에버리지 함수 평균을 구하고, 여기 나오네요. AND 연산자, 앰퍼샌드 연산자죠. 자, 요건 데이터 연결이니까 값을 구한 다음에 앰퍼샌드 한 다음에 등급이라는 걸 써줘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시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2가 있어요. 표 2를 보게 되면은 과정별 시험 등급이라고 해서 지금
뭐 형태, 연도, 서울, 부산, 광주 여기 등급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각각에 대한 과정이 있는데 해당 과정에 대한 먼저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 평균 값에 의해서 등급 기준표로 DCBA 자 이렇게 판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뭘 붙여줘야 돼요? 네, 등급이라는 글자를 붙여주란 얘기죠. 자, 그럼 순서는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표에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HLOOKUP을 먼저 써야 되겠네요. HLOOKUP 안에서 구할 값은 뭔가요? 구할 값 바로 에버리지가 되겠죠. 이번에 한번 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HLOOKUP을 사용합니다. 컨트롤 A 눌러가지고 인수대화상자로 들어갈게요. 자, 인수대화상자 들어간 다음에 lookup value. 자, 뭘 찾을 거니? 찾는 값은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에요. 바로 이 세 개의 평균 값이 되는 거죠. 아하. 자, 그러니까 찾는 값이 바로 뭐예요? average라는 함수가 되겠네요. 자, 괄호 열고 닫고. 자, 에버리지 안으로 쭉 들어가겠습니다. 에버리지에서 넘버 1이 있는데, 자, 넘버 1에 바로 서울, 부산, 광주에 대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구하면 91.333 이렇게 나오네요. 소수점으로. 자, 그러면 에버리지 끝났습니다. 다시 HLOOKUP 클릭을 하면 넘어가죠. 자, 테이블 어레이가 나옵니다. 자, 이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어디에서 값을 가져올 거냐 이거죠. 참조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참조표에서 등급 기준표가 바로 참조표가 되는데 내가 범위를 잡아야 돼요. 범위를 잡을 때는 일단 찾는 값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급을 가져와야 되니까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잡아야겠죠. B19셀부터 E20셀까지 실제 데이터. 자, 무조건 물론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이제 데이터 부분만 범위로 잡자. 그래서 1번 열이 내가 이제 비교할 값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매칭이 되면 2번 열에서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밑에서 로우 인덱스 넘버는 여기서 검색을 해 찾은 다음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2번 열이 될 것이다. 로우 인덱스 넘버는 2번이 되겠네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 값을 하나만 찾을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찾아야 하니까 B19, E20은 그렇죠. 절대참조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우 인덱스 넘버는 나 2번 행에서 가져올 거야. 요게 1번, 요게 2번.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죠. 평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인 요 사이 범위 값이 나와줘야 돼요. 90 이상이면 A, 80에서 90 사이면 B, 70에서 80 사이면 C. 자, 그래서 평균이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레인지 룩업은 뭘로 가져야 되나요? 딱 맞는 일치값 아니죠. 폴스, 제로 쓰면 안 되죠. 뭘 써야 되죠? 그래, 트루 또는 생략. 자,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논리값으로서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면 true,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면 false. 딱 60, 70, 80, 90으로 딱딱딱 떨어진다면 그러면 그냥 뭐 0으로 딱 써버리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true를 써야 됩니다. 또는 생략을 합니다. 또는 1이라고 써도 돼요. 자, 우리는 생략을 해야지만 되죠. 그럼 다 됐네요. 이제 결과적으로 확인을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그냥 확인 눌러볼게요. A 등급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평균 구하니까 나왔죠. 네, 이제 뒤에다가 뭘 붙여줘요? 등급이라는 글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등급 글자는 수식 입력 끝난 다음에 자, 여기 앰퍼샌드 하고 그 다음에 문자니까 자, 큰 따옴표로 이렇게 등급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연결 연산자에 의해서 딱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앰퍼샌드 앞뒤에 띄워줬는데 요거는 잘 보이라고 띈 거예요. 뭐 꼭 띄워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자, 만약에 A 띄고 등급 이렇게 해야 된다면 요 사이에서 이렇게 한 칸 띄워줘야 되죠. 그래야지만 자, A 한 칸 띄고 등급이 나오는 거고, 자, 그렇지 않고 큰 따옴편에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딱 붙어서 나와요. 자, 됐습니까? 자, 채우기 핸들 마찬가지로 쭉 내려서 채워주게 되면은 A, B, C, D 중에서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찾기 참조 함수를 사용해 봤습니다. HLOOKUP 그리고 average를 이용한 평균을 구했다. 그래서 이 룩업에 관련된 문제 역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또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문제에서 hlookup 쓰라고 아예 나왔는데 혹시라도 hlookup이나 vlookup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표의 형태를 봐야 돼요. 표의 형태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열 단위로 검색을 합니다. 열 단위로 한 줄에 대해서 한 줄의 가로 형태의 표죠. 이게 호리즌털 hlookup. 거꾸로 되어 있어. 세로로 내려가면서 찾아요. 내려가면서 세로 형태의 표야. 그러면은 버티컬 바로 vlookup.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표 3에서 초과 강의명을 이용하여 강의 기호를 구하시오. 강의 기호는 초과 강의명 뒤에 4글자를 뺀 나머지다. 초과 강의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글자? 4글자를 빼줘라. 자, 이때 대문자로 표시되도록 하라. 아, 대문자로 표시하는 함수가 바로 어퍼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어퍼 레프트 렌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 자, 어퍼라고 하는 거는 영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것이고, 레프트는 이제 텍스트 함수죠. 어떤 내가 텍스트가 있는 셀에서 몇 글자를 가져올지 그걸 지정하는 것이고, 자, 이때 렌이라고 하는 함수는 글자 수를 계산해오는, 자, 몇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지 그 글자 수를 가져오는 함수가 바로 len 함수예요. 그러면 초과 강의명을 뭘로 가져와야 돼요? 바로 레프트로 가져와야겠죠. 가져온 다음에 내가 가져올 글자 수는 len이라는 걸로 글자 수를 입력한 다음에 4글자를 빼주라 그랬으니까 -4 하면 되겠네요. 그 결과값을 뭘로? 어퍼라는 함수로 묶어버리면 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획이 섰으니까 자, 시트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표 3이 있어요. 표 3에 보면은 초과 강의명이라고 나왔죠. ASP 공개 강의 언더스코어 웹, JSP 재수강 언더스코어 웹, CGI 교양 언더스코어 웹. 자, NSAPI 슬래시 ISAPI 언더스코어 ASP. 자, 여기에서 요게 값이 있는데 여기에 언더스코어 다음에 3글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나오게? 바로 요 밑줄이 있는 전까지만, 언더스코어가 있는 전까지만 나오도록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영문자를 대문자로 공통적으로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글자만 그냥 뽑아 볼게요. 글자만 뽑아 온 거는 레프트를 이용을 하면 자,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레프트에서 글자는 어떤 거? 자, ASP 공개 강의 언더스코어 웹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numCAS 이게 뭐예요? Number of Characters. 몇 글자를 가져올 거니? 자, 몇 글자를 가져올 거니? ASP 공개 강의 요거니까 하나, 둘, 셋, 괄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9개 가져오면은 이렇게 ASP 공개 강의가 나오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 밑에 있는 애들 보니까 글자 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고민해 본 게 공통적인 거는 전부 다 밑줄 한 다음에 3글자가 있더라. 그래서 총 4글자를 빼면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len은 length의 약자예요. 길이. 자, len 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자, len은 자, 뭐죠? 텍스트 문자열 내의 문자 개수를 구해준대요. 찍어볼까요? 13글자래요. 아까 여기까지가 9글자였죠? 10글자, 11, 12, 13. 맞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글자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구나. 자, 근데 글자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자, 다시 레프트로 넘어왔죠? 여기에서 몇 글자 빼줘라? 4글자를 빼줘라. 4글자를 빼주니까 궁극적으로 9글자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짠 하고 눌러보니까 공개 강의 나왔어요. 밑으로 내려볼게요. JSP 재수강 CGI 교양 NSAPI ISAPI 어때요? 딱 원하는 만큼만 나왔죠. 이렇게 해서 공통적인 거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강의 기호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이제 뭘로? 모두 대문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결과값 자체가 대문자여야 되니까 자, left라는 이 함수 자체를 뭘로? upper라는 함수로 감싸야겠죠. 자, upper upper 괄호 열었습니다. 맨 뒤에다가 괄호만 싹 하고 닫아주게 되면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대문자로 바뀌어서
자, 소문자 ASP가 대문자 ASP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안 어렵죠? 네, 쉽습니다. 네, 굉장히 쉽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서 자,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블럭을 잡았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범위를 안 잡았으면, 블럭을 안 잡고 내가 만약에 지정을 했다면 채우기 핸들로 내려야 되지만, 이렇게 범위를 잡고 나서 내가 또 다른 수정을 하고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수식 입력줄 끝에서 컨트롤 엔터 입력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셀에 적용이 되겠죠. 자, 텍스트 함수까지 이용했고요. 텍스트 함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 특징을 잡아내는 그러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시트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 시트에서 이번에 2번 시트로 바꿔가지고 자, 4번, 5번을 풀어볼 건데, 자, 4번 표 1에서 최종 PS 지급률을 계산하여 F3셀부터 F9셀 영역에 표시하시오. 조건이 많네요. 최종 PS 지급률은 PS 지급률에 추가 지급률 5%를 더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 자, 수식을 세워야 됩니다. 최종 PS 지급률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PS 지급률에다가 5%라는 추가 지급률을 더해줘야 돼요. 자, 더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PS 지급률에 대한 계산법이 나오죠. PS 지급률은 달성률에 따라서, 자, 달성률이 있는데 이 달성률에 따라서 PS 지급률 영역을 참조하여 계산한다. 자, 영역 참조예요. 표 참조. 표 참조가 나온다면은 찾기 참조 함수 H룩업이나 V룩업을 써야 된다라는 거 얼른 떠올려야 됩니다. 또 달성률은 실적 나누기 목표로 계산을 한다. 자, 이제 안으로 계속 파고듭니다. 달성률은 실적 나누기 목표로 계산하라. 추가 지급률은 달성률이 10% 이상이고, 자, 이상이고 조건이 두 개네요. 간접 경비 나누기 직접 경비가 50% 이상인 경우에, 자, 이 두 조건 모두 만족하면 계산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는 vlookup, if, and 함수를 사용하자.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우리가 따져 나가서 수식을 만들어 보고 대입을 하게 되면은 조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최종 PS 지급률입니다. 최종 PS 지급률에 대한 기본 수식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최종 PS 지급률은 자,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PS 지급률이 있었습니다. 자, PS 지급률에다가 5% 자, 추가 지급률을 준대요. 추가 지급률 얼마? 5%를 더한대요. 자, 요게 이제 최종 PS 지급률입니다. 그런데 PS 지급률은 달성률에 따라서 계산을 하겠대요. 달성률. 근데 이 달성률은 결국에 무엇으로? 실적 나누기 목표로 계산을 하겠답니다. 실적 나누기 목표로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자, 이 지급률 자체는 달성률로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달성률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달성률에서 실적 나누기 목표로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렇게 써줄까요? 실적 나누기 목표로 계산을 하겠다. 자, 이때 이 추가 지급률을 주는 조건이 나오죠. 추가 지급률을 주는 거는 달성률 자체가 110% 이상이면서 간접 경비, 직접 경비가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을 하겠대요. 그럼 결국에는 줄지 말지, 준다는 얘기는 5%가 더 들어가는 거고, 아니란 얘기는 5%가 덜 들어가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른쪽에다가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쪽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종 PS 지급률이 나옵니다.
자, 이 최종 PS 지급률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PS 지급률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추가 지급률을 주겠다. 자, 5%를 더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겠다. 그런데 PS 지급률은 자, 달성률에 따라서 참조를 해주라. 자, 달성률은 근데 실적과 목표를 이용해서 PS 지급률을 구합니다. 이때 만약에 달성률이, 자, 여기에서 다시 또 나오죠. 자, 달성률이 11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 얼마? 110% 이상, 그리고 이상이고, 자, 간접 경비 나누기 직접 경비를 했을 때 이 결과값이 또 50%가 넘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거 그죠? 참여해야 되고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 이용해서, 그렇죠, AND 함수 이용하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들어가는 거죠. 요만큼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PS 지급률만 주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자,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이 나왔을 때 조건이 참이에요. 조건이 참이면은 PS 지급률 더하기 추가 지급률 5%가 들어가는 것이고, 맞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PS 지급률만 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조건을 다시 한번 확장을 해보게 되면은 이 조건이라는 게 뭐가 있었나요? 바로 여기에서 조건이 조금 전에 썼던 달성률이 110% 이상이고 간접 경기가 아니라 간접 경비죠. 자, 간접 경비 나누기 직접 경비가 50% 이상 돼야 된대요. 자, 이게 바로 조건이 되니까, 자, 이 조건에 우리가 써줄 내용은 AND를 이용해서, 자, 달성률이 얼마 이상? 110% 이상이고, 그 다음에 간접 경비 나누기 직접 경비의 값이, 자, 얼마? 50% 이상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PS 지급률의 5%를 더 주고, 아니면은 그냥 PS 지급률. 근데 PS 지급률은 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올 때 여기 보니까 세로 형태의 표죠. 세로 형태 표에 찾아오니까 VLOOKUP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VLOOKUP에 찾는 값은 실적 나누기 목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 수식 형태를, 자, 윤곽을 지금 잡았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적으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옮겨 적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조건 잡습니다. 만약에, 자, 컨트롤 A 눌러서 로지컬 테스트예요. 작은 데부터 맨 끝부터 볼게요. 만약에 추가 지급률이 있는데 그 추가 지급률의 달성률이 110% 이상이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AND로 들어갑니다. 자, AND로 들어가서 슉 들어갈게요. 첫 번째 조건은 달성률이, 자, 달성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실적 나누기 목표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적은 여기 있네요. 실적 짠 나누기 목표 짠, 그러면 C 3셀 나누기 B 3셀 맞습니까? 자, 이 결과값이 얼마? 110% 이상이냐? 그럼 뭐 true false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 그리고입니다. 두 번째죠. 간접 경비가 있습니다. 간접 경비 E 3셀 나누기 직접 경비 D 3셀. 자, 이 결과가 50% 이상이냐? 퍼센테이지 마찬가지.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5%를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급률만 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리까지 만들었습니다. 논리식까지 만들었어요. 결과값은 AND를 썼기 때문에 둘 다 참이어야지만 참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아니면 무조건 폴스가 떨어지겠죠. 둘 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참일 때 수식을 만들어 봅시다. 참일 때는 이제 PS 지급률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표에서 가져오는 거죠. 표에서 내가 찾을 값은 뭐였나요? 여기서 내가 찾을 값, 자, 생각해 봅시다. 바로 네, 실적 나누기 목표였습니다. 실적 나누기 목표. 자, 여기 나오는 값은 세로 형태표니까 vlookup 써야겠죠.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안으로 슉 들어갈게요. 자, lookup value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실적 C3셀 나누기 목표 B3셀. 자, 이게 찾는 값이에요. 찾아서 어느 범위에서 찾을 거냐, 이제 범위 잡아줘야겠죠. 내가 잡아줄 범위는 요 표에서 잡아야 됩니다. 표에서 잡아야 되니까, 자, 데이터가 있는 0% 이상, 뭐 110% 이상, 130% 이상, 150% 이상, 자, 요 H4셀부터 I7셀까지. 자, 이 범위는 참조표가 움직이면 안 되죠. 고정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해당 값을 찾았어요. 아까 1.1은 110%였습니다. 그러면 110%가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바로 옆으로 넘어가야 되네요. 1번 열, 2번 열 따라서 컬럼 인덱스 넘버는 몇 번 열에서 두 번째 열에서 가져와라. 레인지 룩업은 딱 맞는 값이면 0 또는 false라 그랬죠. 네, 비슷한 근사 값이면은 true 또는 생략이라 그랬습니다. 자, 생략을 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봅시다. 아까 1.1이었어요. 1.1에서 0.3 돌려준대요. 110% 이상 1.1이죠. 0.3 맞네요. 맞지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습니다. 다시 2%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그러면 위의 조건이 맞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에다가 추가로 더해줘야 됩니다. 자, 맨 뒤로 가서 요 뒤에다가 계산해 주는 거죠. 더하기 얼마를 해줘라? 5%를 더해줘라. 그러면 5% 그냥 쓰면 되죠. 이걸 뭐 머리 아프게 0.05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퍼센트 단위까지 인식을 하니까 그냥 5%를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5% 안 준다 그랬으니까 요 5%를 뺀 나머지 부분만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으면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그냥 값만 가져오겠다. 그래서 5%를 더 준 0.35가 되던가 아니면 0.3이 되는데, 방금 전 수식에 의하면 두 번째 50%, 자, 간접 경비하고 직접 경비를 나눈 결과값이 50%가 안 됐다는 얘기죠. 안 되니까 false가 떨어지는 거고, false니까 거짓 값인 value if false, 거짓일 때의 값인 0.3으로 여기다가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즉 30% 하라는 얘기죠. 확인을 눌러서 결과를 보게 되면 30% 딱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확인만 해보면 되겠죠. 채우기 핸들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PS 지급률이 이제 10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30% 뭐 더 주는 것도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어때요? 변화가 되는 것들만 바꿔줄 수가 있고, 상대 참조로 두면 되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것들, 고정되어야 되는 건 바로 이 vlookup 참조표 범위가 되겠죠. 네, 요거는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오고 복잡하게 보이고 되게 길어 보이지만, 자,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잘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표 2에서 매장 번호에 따른 구분 코드별 매장 구분을 B13셀부터 B24셀 영역에 표시하라. 자, 이때 표 4의 조건표 1과 표 5의 조건표 2를 참조하라. 자, 두 개의 표를 참조해서 매장 번호에 따른 구분 코드별 매장 구분을 하란 얘기네요. 자, 여기에는 지금 인덱스라는 함수,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범위를 잡고 내가 행번호하고 열번호를 딱딱딱 지정을 하면 바로 나오는 거였는데, 자, 기억나죠? 바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vlookup, 자, 표 참조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무슨 값을 가져올 것인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자,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장관리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견표 1과 조견표 2가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매장 번호가 지금 302025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2025 그랬을 때 매장 번호가 지금 302025면은 구분 코드가 4번이 되네요. 근데 구분 코드 4번은 다시 조견표 2에서 대리점이네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먼저 뭘 찾고 매장 번호에 관련된 구분 코드를 찾고 구분 코드를 찾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평 하고 넘어가야 되네요. 순서대로 지금 1, 2, 3, 4로 되어 있죠. 이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궁극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는 요 대리점이라는 값일 거예요. 그러면 자, 요만큼이 궁극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뭘로? 인덱스로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왜? 여기에 1행, 2행, 3행, 4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열번호는 2번 열번호에서 해당 행에 맞는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고정된 거는 매장 구분이에요. 그러면 열번호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2번 열. 행번호가 지금 1이 될지 2가 될지 3이 될지 4가 될지 모르는 거죠. 이 행번호를 뭘로 찾아와야 돼요? 조견표 1에 찾아와야 돼요. 이 조견표 1은 바로 VLOOKUP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인덱스라는 걸 이용해서 매장 구분 가져올 겁니다. 첫 번째 쓴다 그랬죠? 확인을 눌러서 자, array 자, 범위값이에요. 범위값은 조견표 2에 있는 1, 2, 3, 4 이만큼이죠. 이게 범위죠. 이거 움직이면 안 되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자, 컬럼 넘버 컬럼 인덱스 넘버는 2번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생각했듯이 백화점, 마트, 직영점인지 쇼핑몰인지 대리점인지. 자, 문제는 뭐라고요? 바로 이 매장 번호에 따른 행번호. 이것을 무엇으로? VLOOKUP으로 가져오자. 자, VLOOKUP 함수를 쓴 다음에 자, VLOOKUP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니까 lookup value 뭘 찾을 거니 나옵니다. 자, 매장 번호 302025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걸 눌러주면 되겠죠. A13셀 A13셀 테이블 어레이 어디에서 찾을 거니? 조견표 1에 있는 매장 번호와 구분 코드죠. 요렇게. 자, 이거 어때요? 움직여야 되나요? 아니죠. 이거 움직이면 안 되죠. 절대 참조. F4. 자, 이제 이해되죠? 왜 눌러야 되는지. 이거 안 누르면 F4 안 하면 상대 참조면 드래그 할 때마다 같이 따라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테이블 어레이 절대 참조한다는 거. 컬럼 인덱스 넘버는요. 1번 열, 2번 열. 몇 번 열 가져와야 되죠? 네, 2번 열 가져와야 됩니다. 자, 2라고 쓰면 돼요. 자, 이때 매장 번호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유사값이 아니라 따라서 range lookup은 0 또는 false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 찾아왔네요. 이제 다 찾아왔으니까 최종적으로 확인은 인덱스 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값을 가져와서 4 가져왔어요. 4, 구분 코드 4. 4는 조견표에서 대리점. 자, 인덱스로 넘어가서 확인해보면 대리점 정확하게 나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은 자, 정확하게 한 두어 개만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302008, 302008, 구분 코드 3번이니까 구분 코드 3번에 쇼핑몰. 맞습니까? 쇼핑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산까지 가능했습니다. 자, 네 가지 함수, 논리 함수 봤고요. if, 찾기 함수. 찾기 함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인덱스부터 시작을 해서 VLOOKUP이라든가 HLOOKUP 또는 match라는 함수도 이용했었죠. 자, 텍스트 함수, left. 자, left 말고 이제 mid라는 함수하고 right라는 함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left는 글자 시작 부분부터 가져올 글자 수를 정했지만 right라는 함수는 거꾸로 끝나는 글자부터 앞으로 가면서 이제 글자를 가져오는 것이고 mid는 근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글자 수만큼 뽑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mid라는 함수. 그래서 left, right, mid가 세트 함수가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찾기 참조 텍스트에 이제 len이라는 함수도 있었죠. len이라는 함수는 글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었다. 문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계산하는 것이었다. 자, 어퍼라는 함수 봤습니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것이었고요. 이것을 소문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low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기존에 대문자가 있다면 소문자로 바꾸어줘라. 자, 이러한 함수들 같이 존재한다는 거. 따라서 함수는 물론 외워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세트 함수들이 있어요. 그러한 세트 함수들의 의미까지 판단을 한다면, 공부를 한다면 보다 많은 함수들을 익힐 수가 있겠죠. 또 약어로 되어져 있는 그 함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단어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또 인수대화상자를 이용하면 푸는 방식은 뭐 굉장히 쉽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연습이다. 자,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논리함수, 찾기함수, 텍스트함수, 정보함수에 대한 파트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